우리는 식이장애를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내가 부족하니까 살이라도 몸이라도 예뻐야지. 나의 어떠한 감정들을 내가 외면하고 있는지.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이짜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식이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주호소 문제로 식이장애 문제를 들고 오신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얘기를 듣다 보면 목토라든지 씨뱃, 폭식, 다이어트에 대한 강한 집착과 같은 식이장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름다운 몸을 갖고자 하는 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도 한데요. 그렇지만 만약에 체중에 과도하게 너무 집착을 한다거나 마르고 아름다운 몸이 내 인생의 전체 목표가 되고 내 전부가 되고 나머지 것들을 잘 보지 못한다 라면 우리는 내 내면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식이장애를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이 식이장애를 경험하고 계시는 분과 작업을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은 이건 단순히 건강하지 않게 다이어트를 한 문제라고 볼 수는 없고요. 내면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씨뱃, 폭식, 거식증과 같은 이 증상에 초점을 둬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그 증상 이면에 있는 감정, 상처받은 경험, 그런 것들을 다뤄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식이장애 관련돼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상담 과정에 이러한 식이장애가 어떻게 감정과 내면의 결핍과 내면의 경험들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과정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 식이장애가 어떻게 감정이랑 관련이 있다라는 걸까? 라는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감정들을 잘 다루지 못할 때 식이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외로움이 되게 강하게 느껴진다든지 갑자기 너무 불안하다든지 되게 우울하다든지 이럴 때 이 감정 자체를 느끼는 거, 마주하는 것 자체가 되게 싫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먹어서 그 감정을 피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되게 뭔가 허해, 마음이 허해 이럴 때 단 거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그런 경험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는 이런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할 때요. 몸으로 초점을 돌려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자존감이 낮아서 내 자신이 되게 마음에 안 든다거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되게 강하다거나 뭐 이제 여러 가지 내 내면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데 그걸 다루는 것보다 몸을 다루는 건 이제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내 뚱뚱한 몸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해져 버립니다. 문제가. 그래서 문제 해결하는 것도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살만 빼면 되는 거거든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훨씬 다루기도 어렵고 해결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해결하지 못한 감정이라든지 인생의 문제들을 외면하기 위해서 이 식이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섭식 장애는 이러한 나의 내면의 문제를 단기간적으로 해결한 것처럼 그 순간 뭔가 안정시켜 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내면에 있는 어떤 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먹어서 채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에 먹는 걸로 인해서 다이어트로 인해서 해결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섭식 장애의 주요 원인 중 또 하나로는 가족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항상 컨텐츠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는 애착과도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을 하면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내 인생에서 처음 만나는 대상이 날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느낌은 낮은 자존감에 영향을 주고 우리가 낮은 자존감이 형성이 되면 내가 있는 그대로 충분치 못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려는 수단으로 몸에 대한 집착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외적인 것은 나를 일단 가장 바로 직접적으로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몸이라는 거, 외적인 거에 이제 더 집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체중 자체가 이제 내가 돼버리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살이라도 몸이라도 예뻐야지. 몸이라도 아름다워야지. 살이라도 빼야지. 그리고 내가 이제 막 굉장히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체형이 됐어요. 그럼 사람들한테 이제 또 막, 와, 너 뭐 멋지다, 예쁘다, 뭐 이런 칭찬을 또 받을 거잖아요. 그게 이제 내 자존감을 이제 메워주는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그 자존감 자체가 높아진 거는 아니고 메워주는 수단일 뿐이기 때문에 또 근본적인 해결책이 이제 될 수가 없다라는 거고, 오히려 내가 살이 조금이라도 찐다든지 조금이라도 뭔가 외형적인 변화, 폭식을 했다든지 이럴 때 그 스트레스와 압박감, 자기 비난 이런 게 굉장히 심해지게 됩니다. 또 가족의 이제 영향으로서는 부모가 굉장히 외모 중심주의적인 부모여서 부모가 외적으로 어떤 열등감이 있어서 자녀에게 굉장히 외적인 부분을 강조했을 때 이제 자녀가 이런 몸에 대한 집착이 강해질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예로는 부모가 굉장히 나르시시즘이 강한 부모인 경우 이제 자식을 자기가 돋보이는 이제 수단, 도구처럼 이제 활용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뭐든지 예뻐야 되고 멋져야 되고 잘해야 되고 이러한 외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부모가 강조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자녀가 식이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주제는 이 식이장애 회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업해야 될 주제가 됩니다. 앞서 말한 정서 조절도 이 가족이랑 굉장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복합적으로 다루게 되고요. 정리를 하면 이 원가족 안에서의 트라우마적인 상처 경험들, 애착의 문제,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정서 조절의 어려움들이 식이장애 상담에서 초점을 맞추는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상담에서는 이런 과거에 상처받은 경험들을 소화하고 통합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식이장애 증상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감정 조절, 정서 조절 능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춰서 상담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저도 이제 식이장애를 경험하고 계신 분을 더 많이 뵙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얘기를 들으면서 내 얘기인 것 같기도 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때 내가 다이어트라든지 몸이라든지 거기에서 살짝은 떨어져 나와서 나의 어떠한 감정들을 내가 외면하고 있는지, 어떠한 감정을 다루기를 어려워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